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승만, 박정희 묘역까지.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이재명 후보 첫 행보가 외연 확장이었습니다. 네, 그 실무하는 쪽에 물어보니까요. 컨셉이 통합과 성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일정들을 세팅한 거고 결국에 노리는 거는 이제 외연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일정, 뭐 의뢰 그렇듯이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예. 분양하고 나서 뭐 YS DJ 무역 가는 거는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찾았고요. 그리고 예고하지 않았었던 박태준 전 총리 묘역까지도 깜짝 방문하고 네. 왔습니다. 4년 전에 사실 대선 후보로 처음 경선 당선된 다음 날 네네. 그때는 서울 현충원이 아니라 대전 현충원 찾았었거든요. 본인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정반대의 행보를 취했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면 내부에서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런 것이냐 갑론을박이 보통 있기 마련인데. 네, 특히나 뭐 물론 이제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달리 판단을 해야겠지만 특히나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의 선거 가장 큰 타이틀이 내란 종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 두 사람은 계엄, 뭐 쿠데타 이런 키워드가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울리지는 않죠. 물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역사 속에 묻힌 일로 갈등하지 말자라고는 했지만 일관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물밑에 조금은 있었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표면화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어떤 당 장악력, 통합을 기치로 내건 어떤 그런 방향을 위해서 좀 그라운드를 넓게 쓸 수 있는 바탕은 당내에 좀 형성돼 있다라는 걸 좀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흐름, 이런 행보를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 인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니까 보수 책사. 우리 청취자들한테도 너무 익숙한 분이시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 그러니까 정확히는 좀 모셔왔습니다. 어제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출연했잖아요. 네. 그 인터뷰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뭔가 통합, 외연 확장, 뭐 화합 이런 카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 했더니 선대위에 깜짝 카드들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좀 남겼는데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발표가 됐어요. 윤여준 전 장관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맞아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랑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할 것 같고요. 윤여준 전 장관 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등등과 이제 함께 뭐 손을 잡았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서 장관 지냈던 그렇죠. 분이고요. 보수 계열의 정당에서 이제 굵게 이제 활약을 했었던 인물이죠. 중도 보수 이재명 후보의 그런 키워드랑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조갑재, 정규재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그 같은 흐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확연히 외연 확장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추가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을 영입하려고 한다. 뭐 이런 카드도 같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윤여준 전 장관보다도 김상욱 의원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제 좀 놀라움을 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고 탄핵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 강하게 비판했었던 김상욱 의원을 민주당이 영입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님이야 지금 원로시고 현역으로 뭘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지만 김상욱 의원은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김상욱 의원을 취재해 봤는데 공식 제안 받은 바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당이 회복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 고민할 거다라고 좀 일부 열어놨거든요. 요 어떤 기류 변화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성장 키워드에 있어서도 어제 SK 하이닉스 경기 이천 캠퍼스를 방문했거든요. 예. 뭐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도 경제 성장과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다. 미래 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면서 뭐 성장 키워드도 내세웠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미 후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첫 행보 쭉 읊어주셨는데요. 박순봉 기자는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보수통합 행보를 왜 하느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 인식이 이재명 캠프 쪽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한
세네 달 정도 전에 네. 그때 한참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재명 후보 쪽에 그 측근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그 계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반 싸움이 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 양극단 지지층 다 모아가지고 가는 그런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최근에 친명계 의원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한 55% 정도 본선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원래는 박빙 싸움으로 봤는데 지금은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승리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그냥 아슬아슬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를 노린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이고 그다음에 의석수 굉장히 많이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득표율이 경선 과정에서 90% 가까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잠재적 경쟁자도 당내에 없어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국민의힘이 원래는 경선을 하면서 좀 돌풍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들 쫙 나열해 놓고 뭐 일종의 뭐 서바이벌 게임처럼 이렇게 흥행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이 확정된 상태에서 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후보들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유승민 이런 후보들 네, 이런 후보들 빠지고. 빠져버리고 그리고 뭐 완전히 돌풍을 일으키는 보수 정당의 구 여권의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이제 한덕수 대행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재명 그 경선 캠프 쪽에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좀 따라 붙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냥 견제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수능으로 비유하면 뭐 기본 문제를 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이 좀 고난도 아니면 킬러 문항인데 킬러 문항 풀로 갔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에다가 그걸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이제 기본 문제 점수 한 70점 딸 건 따고 킬러 문항까지 가는 거는 고득점 노리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노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킬러 문항 풀러 갔다. 그럼 결국 킬러 문항을 왜 푸냐? 대선 이후를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선은 어느 정도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전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인수위가 없었던 상황이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그때 문재인 그 당시 경선 캠프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일종의 인수위를 내부적으로 꾸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각도 구성하고 뭐 청와대는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취임한 다음에 100일 정도는 당장 플랜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책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지금 당연히 똑같이 하고 있을 거고 더 빠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선 이후에 여유 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판단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뭐 윤여준 전 장관 만나고 뭐 선대위원장으로 데려오고 이런 것들은 향후의 국정 운영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 접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유사하니까요. 근데 그때 좀 아쉽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바른정당 세력을 배제시켰던 거.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같이 주도했지만 그 여권이라는 당시의 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힘을 온전히 못 받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바른정당 사람들은 다시 국민의힘하고 합당했으니까. 돌아갔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완전히 이제 뭐 배제되고 이러면서 결국엔 갈 곳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다 데려오겠다. 탄핵 찬성 세력들은 다 끌어모아서 최대한 하나가 확보를 해야 된다.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다만 지금 이제 제가 내부 기류를 좀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반발이나 우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금 부분이요?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에서 본선 캠프로 전환하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선 캠프도 마찬가지 기류였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명계를 대대적으로 많이 썼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경선 캠프의 뭐 대표격이라고 하면은 강훈식 의원이고 이에 뭐 한병도 김영진 의원 이런 인물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 본선으로 가니까 당 네. 후보가 되다 보니까 당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박찬대 원내대표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뭐 관계자가 캠프 쪽에서 하는 말이 김민석 최고위원 쪽에서 좀 기존의 경선 캠프 인선보다는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선 캠프를 주도했던 인물 말고 배제된다는 거군요.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계자가 하는 말이
통합 이미지로 개파 사람들 데려왔다가 경선 때 이용만 하고 팽하는 느낌이 든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 인선이 발표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반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내 반발.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지난 대선 때 패배 요인으로 보는 게 그때 0.73% 포인트 차이가 났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패할 때. 네. 근데 그때 뭐 심상정 후보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평가는 내부에서 친문이 확실하게 도와줬으면 그것도 이길 수도 있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탈을 얼마만큼 막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점이다,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대위 발표가 이제 어떻게 나는지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선대위 인선 발표가? 오늘 밤쯤에 나올 걸로 오늘 예측을 밤쯤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선대위 발대식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요. 거기 어떤 당내 인사들이 합류하는지도 보시고 외부 인사는 뭐 내일까지 딱 합류가 아니더라도 계속 어떤 깜짝 카드들이 나오는지 여기도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한덕수 사퇴 초읽기. 예, 한덕수 대행의 움직임도 변수 중에 하나인데 4월 30일에 출마 선언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난주까지 얘기였는데 지금 날짜가 살짝 바뀌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뭐 많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핵심 측근인 손영택 비서실장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 뭐 언론인 출신인 김수혜 공보실장 등 이제 정무라인들이 이제 함께 사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현 대통령실 참모들도 모레쯤에 좀 같이 사퇴하고 나올 거다. 나와서 좀 도울 거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먼저 나와서 캠프를 차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소규모 캠프를 꾸린 다음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뭐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한덕수 대행은 어제 뭐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만 원불교 행사의 대독 축사를 통해서 정부가 더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동행하고 국민 한 분 한 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전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이 얘기 자체는 의례적인 말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거 대행이면 해야 되는 얘기긴 한데 때가 때이니만큼 시점이라서 하나하나 다 의미 분석이 되는군요. 네, 묘한 해석이 되고 사실 대행 측에서도 알겠죠. 이렇게 해석이 될 거를 알 텐데 이렇게 좀 메시지를 쓴다라는 거는 이제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쓸 예정이고요. 네. 내일 미국 존 펠런 해군성 장관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예. 장관을 접견할 걸로 보이고 그 뒤에 이르면 모레쯤 총리직을 사퇴하고 그 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일 얘기도 나오고 5월 3일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 같던데 여하튼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니까 5월 4일 전에는 가타부타 결정이 될 이번 겁니다. 주 중에는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2차 경선 통과자를 발표해요. 네, 과반이 나오면 그냥 바로 확정이고요. 네. 사실상 뭐 준준 결승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후 2시 40분쯤에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이슈가 있고 그게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일단 오늘은 그래요. 네. 판세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여론조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참고할 수가 있겠지만 여론조사 지금 끝났죠, 어제까지로. 그렇죠. 그렇죠. 발표만 남은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렇죠. 이제 이 경선 여론조사가 어제 끝났고요. 예. 우리가 다른 여론조사 뭐 ARS나 이런 것들 통해서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지만 예. 당원들의 평가가 어떤지는 밖에 있는 그건 우리로서는 모르죠. 알 수가 없었잖아요. 모르죠. 근데 각 캠프들한테는 안심번호가 제공이 돼서 자체 여론조사를 돌릴 수 있게 했었대요. 그래서 캠프들은 어느 정도 판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보들 쪽에 좀 제가 취재를 여기저기 열심히 해봤는데 네. 그 취재를 다 좀 종합해 보면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종합해 보면은 현재로서는 김문수 후보는 좀 상수다라고 많이들 경쟁 후보들 캠프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가 좀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들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 제가 민주당 쪽도 취재를 해봤는데 네. 민주당에서도 당 조직에서는 뭐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략 단위에서 김문수, 한동훈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김문수, 홍준표를 본다고요, 민주당이? 네, 당 조직에서는. 당 조직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가 좀 대결하고 있는 측면인 것 같고 토론회 때 사실 둘이 가장 치열했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치열할 수 있었던 것도 같고요.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 홍준표, 한동훈 그 둘이 비교적 지지층이 별로 안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김문수 후보 지지세를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한덕수 단일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입장 변화를 냈던 게 이 포인트가 아닌가 좀 아하.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홍준표 후보는 이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도 내놓고, 구체적인 플랜까지 내놨는데 진정성 있느냐 이런 의심을 받으니까 아니다, 이거 이번에 대선 제대로 못하면 정계 은퇴까지 할 거다라고 세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배경에는 한동훈 후보와의 경쟁,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표를 뺏어와야 되는 상황, 이렇게 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의 취재 레이더에는 어떤 것들이 포착됐습니까? 일단 베스트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야 되는 베스트 시점.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내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점은 5월 3일 이전 출마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5월 3일에 후보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출마하네 안 하네 이러고 있으면 김이 굉장히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선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여유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5월 3일 이전에는 적어도 출마 선언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네. 단일화 시점은 아까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후보 등록 신청일이 5월 10일에서 11일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1일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그 다음에 정 안 되면은 투표용지 인쇄하는 게 25일부터 26일인데 25일 정도까지는 해야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요 한덕수 대행 출마 단일화 요것과 관련된 얘기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진짜 오랜만에 이분이 방송 출연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 단일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이게 반한동훈 싸움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부터 쭉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예전에 제가 새누리당 때도 출입을 했었었는데 예. 그때 취재를 했었었는데 그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의원들을 만나보면은 사석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그렇게 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비판적이진 않았어요. 사석에서는 네, 그러니까 몰아내야 된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강했거든요. 예. 대통령이 저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정도의 뉘앙스였는데, 네.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노골적으로 욕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공석에서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비판적으로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등에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비판의 그 당 포인트는? 운영 과정에서 배제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좀 다양한데 중진들은 일단 불만이 굉장히 큰데 일단 치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자신들을 예, 뭐 공천 과정에서 그 이후에서부터 좀 그렇다라고 보는 것 같고, 세대 교체를 한다라고 그런 명목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그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후보가 당권을 잡게 되면은 밀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접촉이 좀 잘 없다라던가 뭐 이런 불만들은 좀 전반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은 의원들이 당원 동원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조직 선거라는 게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이게 한 가지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주류 의원들이 얼마나 이 여론조사와 당심 투표에서 표를 동원해낼 수 있는가가 오늘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아닌 사람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당내에서 많은 거예요. 본선 경쟁력 면에서는 그러면은 김문수보다 한덕수 아니겠느냐, 또 그 주류 의원들이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다. 결국 한덕수로 가기 위한 그 플랜을 짜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당 내부에서 제가 그냥 이걸 뭐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불만들이 지금 정말 많아요, 당내에서. 이렇게 불만? 가면은 되느냐라는 그런 불만들인데, 일단은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는 있느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단일화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모 관계자 같은 경우 최근까지도 그래도 한번 대선 열심히 해보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제 하는 얘기가 이번 대선은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말 잘 들을 김문수를 1등 만들어서 한덕수에게 넘기자는 짜여진 각본으로 움직이는 경선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을 못 믿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다른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종간 결합을 해야지 단일화가 효과가 있는 건데 이 한덕수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 한동훈 후보하고 그다음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일종의 갈등도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집에서 분열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는 불만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각 당이 돌아가는 분위기는 쭉 봤고요. 산불 상황 어떤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산불이 어제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진화가 안 된 거죠? 네,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게 강풍을 타고 인근 조야동까지 확산한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5천 명 정도가 대피를 했고 연기가 시내까지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산시까지도 지금 연기가 퍼져나갔고 그래서 어제 시내에 오가는 그 시민들이 아예 그 물에 적셔서 예. 코를 막고 다니는 뭐 그런 장면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예, 예. 현재는 산불 진화율이 60%, 그래서 전체 화선 11.8km 가운데 4.7km 구간이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좀 이 진화 소식이 생방송 중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건조해서 예. 이제 강풍이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바람이 불면 또 확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